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전국 열차로 시작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차 출발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하고 나면 파이팅이 넘쳐요. 아 그래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좀 기분 좋게 그럴까요? 시작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네. 본인은 막 세게 하면서 맨날 내가 이렇게, 말과 행동을 같이.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예. 얼굴에 톤 조절하는 거였는데 뭐. 그러군요. 저 엄청 조절하는 거예요. 예. 딴 데서 엄청 센 거 모르시죠? 제일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드러운 방송 YTN 배승 파이팅 배승입니다. 전국 열차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20일째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면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연금 문제 하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여당부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못됐죠. 잘못됐군요.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예. 국정에 우선적인 3대 개혁 과제 중에 국민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은 네. 언발의 오줌 누기식 개혁이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예. 그거 정치적인 그러니까 당략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1대 국회 며칠 안 남겨놓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으로 짤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아이들의 인생까지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깊은 고민 없이 단지 모수 개혁을 하겠다라고 모수 하는 개혁, 것은 예. 모수 개혁 결국에는 내가 연금으로 얼마를 낼 것이냐 그리고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예. 이 수치를 조정하는 게 모수 개혁이거든요. 숫자를 바꾼다는 네, 숫자를 거군요. 바꾼다는 예. 거예요. 그럼 모수 개혁만 가지고는 국민연금 개혁이 안 돼요. 단지 고갈 시기를 늦출 뿐이에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보수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 개혁을 빼고 모수 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 세대 모든 아이들의 어깨에 짐을 얼만큼 주냐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네. 민주당이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22대 국회 곧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네. 진중하게 논의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수개혁 의견이 많이 좁아졌는데 이번에는 구조개혁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위를 18개월 동안 운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왜안 그리고 됐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중에서 연금 개혁 꼭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정부는 아니 정책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역량이 없다. 왜냐하면 아니 의료 개혁이라는 건 처음부터 얘기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졸속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이렇게 파탄 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8개월 투기 동안 뭐 하고서 이제 와서 구조 개혁 얘기하면서 지금 합의된 것도 통과 안 하려고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참 답답한 얘기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예. 이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미는 거예요.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국회에 놓으셔야 됐는데 24개 안을 가지고서는 국회에서 정리하라고 넘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됐군요. 지난 10월에. 예.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하고 한 게 그나마 이 소득 대체율 44%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9%에서 13%로 예.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건데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시민들과 토론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연금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한 건데 네.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해결 못하고 가면 22대에서 또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보면은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직전 할 수가 없어요. 26년에 지방선거 있고요. 2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24년 지금 국회 열고 나서 곧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보수, 진보, 언론들 다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 가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하고 가면은 매년 50조에 지금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21대에서 내일 본회의가 마지막 열리지만 지금 김진표 의장도 추가로 열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원포인트라도 할 수 있는 건 한다면 네. 저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 1% 차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금이 워낙 크게 운영되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1%의 차이도 엄청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어난 아이가 70년 후가 됐었을 때 이 네. 1% 차이가 정확하게 1,000조 정도의 그 국가 부채 차이를 일으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1%가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국민들이 듣기에 1% 하니까 뭐 1% 갖고 왜 싸워 하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1,000조의 국가 부채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일단 시작하자 일단 바꿔놓자 무리예요. 일단 바꾸고 나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두 번 세 번 이뤄질 수가 없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이뤄질 수 있는 개혁이면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현행 지금 9%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이요. 이걸 지금 13%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인기 없는 정책이죠. 예. 인기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모 국민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내가 보험료를 더 낸다라고 해서 내가 보험 받는 돈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고갈될 텐데 예. 내가 그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방식대로라면 6년에서 7년 정도 이 기한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세대들은 요율은 더 많이 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네. 확정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구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것을 이거 정확하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면요. 기성세대에 의한 네.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에 대한 찬탈이에요. 지금 이 주장은. 예. 그러면 지금 이러면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빚더미에 얹혀놓고 누가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 아들, 내 손주 명의로 대출 막 끌어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대통령 공약이에요. 국민연금 개혁. 아직 임기 3년 남았어요.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거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떻게 해야지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없을지 이것을 진중하게 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언에 모순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우선 구조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당연히 찬성합니까? 예,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연금에 연동돼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우선은 지금 모수개혁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22대 때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예. 모든 국민연금에 지금 우리가 노인들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계속 국민연금 체제가 네.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에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탓을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적절치 그렇죠. 않다고 예. 보고요. 지금 3년 남으셨잖아요. 근데 네. 3년 남았는데 지지율이 지금 너무 갑자기 안 또 나오기 지지율로? 때문에 네. 이 연금개혁 하시다가 오히려 주변에 반대나 저항이 상당히 있다 보면 또 실기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된다. 근데 네.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하되 네. 지금 이렇게 합의된 사항까지도 지원 작전 쓰시면 정말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책임과 후과가 지금 정부의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입을 여러 번 세- 벌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말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 걱정해 주는 거죠.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걱정해 주는 거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자 여기에서 이 지지율 걱정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건 가정을 너무 하고요. 공격적이어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요, 저는 너무 대한민국 길게 국민으로서 다음부터 땡땡땡땡 우리나라의 발언 좀 대통령이 시간 좀 제대로 제한해주세요. 국정을 그리고 운영할 수 저희가- 있도록 지시하는 네. 야당으로서 잠시만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자, 이 상대를 폄훼하거나 민주당이 공격하는 진짜로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이런 진짜 발언은 진심이라고 사과하셔야 하면 이게 됩니다. 21대랑 네, 22대랑 방송에서. 12, 5일 차이를 두고 네. 얼마나 깊은 이 속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문재인 정권 당시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왜 이거는 그러세요? 사과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과의 예.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거를 상당히 말끝마다 평이하고 지금 특히 윤석열 신현역 패널에 대해서 말끝마다 윤석열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지지율을 걱정하기 대변인님? 때문에 하는 발언이라고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님, 네 대변인님, 아니요. 예, 요거는 저희 방송
방송에서 저희가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또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저도 기분이 네, 나쁘죠. 왜 그게- 말끝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 표현에 있어서 좀 상대가 서로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또 그걸 또 폄훼했다고 느낀 바가 있다면 그것도 말에 분명히 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하여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네. 나빴다면 우리 정치를 너무 네. 갈라치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로 민주당은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주의를 안 나오면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여야 협의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맞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민생 뭐, 법안들에 예. 대해서 협조를 하시면서 그런 대변인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 좀, 거예요. 예. 그 오늘 쌓인 게 넘어갑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쌓인 게 아유,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민주당에 대한 위선적이라고 오늘, 그래요. 예, 오늘 민주당에 대한 여기까지 불신이 아니라 하고요. 위선적이라서 다음 그래요. 넘어가도록 위선적이라서.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번에는 정말 어이구 참, 아침부터 예. 예. 월요일 자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이라는 예. 말도 자, 표현이 자, 잘못된 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걸 대변인님. 상대방한테 다 전가시키는 이런 표현이 잘못된 네, 거예요. 대변인님 네. 오늘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 한 번씩 웃어주라는 그 PD님의 콜이 있었는데요. 이게 웃는 게 아니야. 상대 폄하나 공격은 안 했으면 아, 그럼요. 좋겠어요. 당연히 정책적으로 폄하를 누가 토론을 하고 하면 있는지 되지 보세요. 좋겠어요. 지금. 네, 상대 폄하를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진짜로 폄하를 저 해볼까요? 방송에서 잘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꺼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 건데요. 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민주당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아니 예. 먼저 하세요. 아유, 예. 하세요. 홍준표 하십시오. 지사니까. 예, 네, 먼저 알겠습니다. 하시죠. 누가 먼저 예.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잠깐 있었죠. 그죠. 몇 분에 의해서지만은 네. 이런 것 하지 마라. 이것을 마치 전략처럼 사용하는데 이때까지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들어오고 나서요. 예. 7번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분이 탈당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출당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분만 탈당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 탈당 안 하셨던 2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 예. 자, 그리고 앞선 4분이 탈당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4분의 탈당 이유는 뭐였냐면 네.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네, 당에서 압박을 가했던 대통령이 자진했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탈당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서라도 탈당을 시키고서라도 네. 여당이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가 정치권의 정론처럼 되어 있는데 그랬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네, 일단은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을 했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정권 재창출 뭐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큰 범위로. 김영삼 대통령이 탈당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예. 네, 김대중 대통령 탈당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 재창출됐죠. 했죠. 예. 노무현 대통령 탈당했습니다. 탈당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됐죠. 아. 자, 이게 정확하게 50% 확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근거 없다. 아, 근거 없다. 자, 근거 없다. 50대 50다. 네, 그리고 탈당 안 하신 분 2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예, 이명박 그러면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 탈당 안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됐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탈당 안 했지만 아, 또 네, 바꿨죠? 바뀌었습니다. 예. 딱 50% 확률이에요. 그러네요. 자, 이건 뭐냐면요. 대통령의 탈당과 여당의 지지율 정권 재창률은 아무 관계가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긴 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탈당, 출당 등이 돼야지 여당의 인기 없음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아무 근거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출당시키든 탈당시키든 이런 걸로 여당 지지율을 올려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정책 자체로 평가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나을지 출당하는 게 나을지 정치적 셈법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성공시켜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요, 또 정체 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당이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싸잡아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탈당과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런 비난?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거에 이럴까요? 대한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죠. 사실은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이제 당권이나 대선도 있는데 네. 잠룡들이 움직이면서의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 페북에 포스팅한 거 보면은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예. 지금 보니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대통령 탈당을 네. 언급하셨을까라는 건 정말 그런 기운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보면 예. 최상병 특검 이야기 나오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수사 결과나 아니면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로한 거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아, 대통령실이 정말 개입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네.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부가 이런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입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입지의 상황에서 정말 여당이 네.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들이 앞으로는 선거 앞두고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오든 어떻게든 다시 컴백을 했을 때 친윤이냐 비윤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본인의 칼라는 비윤으로 가야 본인이 정치적 입지로 살 수밖에 없으므로 네. 이미 그런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견하고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아, 비윤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각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은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게 일단은 그 정치를 계속 게임으로 보는 정치인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국민 민생이 걸린 거고 국민의 삶이 걸린 것인데 이걸 게임으로 대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늘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비윤이 되어야지 어떤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지도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대통령과 갈라치기 되는 순간에 보수가 분열되고 네. 국가가 분열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등 최재형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추가 이탈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김용 의원, 유희동 의원 벌써 4명째 네. 본인의 입장을 그냥 커밍아웃 하셨어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하신 거죠. 네.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리스크를 안고서는 사실은 그 소신껏 발언하시는 겁니다. 리스크. 예, 보수 지지층에서 당연히 뭔가 비판이나 그런 것들에 감수를 하고서라도 나는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굳이 언론에 나의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예.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대표적인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는 거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뭐 낙선한 의원도 있고요. 뭐 어떤 다양한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갈 텐데 적어도 마지막 나의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내가 양심껏 하겠다라는 네.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무기명 투표니까 또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다른 표 찍는 사람이 꼭 국민의힘만 있겠느냐? 민주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 네. 체포동의안 할 때 그랬죠. 아무도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 그 반대표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의원식 그렇죠. 그 국회의장 후보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거론되는 분들이 네.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네. 행태가 합리적인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합리적인 보수는 정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이 중에서 제가 친한 분들도 있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냐. 네. 네, 그리고 이런 말조차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비록 지금 이런 발언은 했지만 저는 이 분들 역시도 반대표로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당론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탈표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야, 더 이상 이렇게 정쟁이 진행돼서 안 된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예. 라고 느낀 의식 있는 분들이 또 민주당과 다른 반대표들로 나오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정치 상상을 해볼 수도 예, 있으니까. 바람이신 거죠. 바람이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간죽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네. 이런 예전에 게 패널 저도 해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발생할 이거 뭐 것이다. 스킬인 거예요.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이 발장할 것이다. 이게 차분하게 넘어가야 또 한 단계 올라가는 왜냐하면 겁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상당한 그런 실패의 결과를 안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당 변하지 해석상.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다. 세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으세요 민주당은? 아유,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진짜로 자자자 있나요, 들어갑니다. 성일종 이런 국민의힘- 발언 상당히 네.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당연히 진상규명해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왜 지금 대통령실이 공수처에서 외압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입을 왜 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 멈추려고 대해서. 하세요? 오늘은 왜 이걸 왜 이러시- 멈추고 이렇게 자, 오늘은 정쟁을 왜 가려고 오늘은 하세요? 왜 18월에 그 네. 정보통신 기록이 다 삭제되거든요. 그 전에 빠르게 네. 진상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재 의원님, 아유, 진실성 그만할게요. 있게 멈추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로설 말씀하시면 한번 야 여쭤볼게요. 6당이 지금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네. 있는데 그렇죠. 정말 진상 그 목소리 부분에 내는 있어서 사람이 많다고 그게 맞는 건 꼭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경로설도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또 서초의 당선인들도 뭐 대통령의 경로가 쟤냐,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쯤 되면 자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이죠. 그리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아이들 왜냐하면 아니다. 예. 대통령께서 경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김계환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 수사 이첩도 외압을 간 것이고 대통령실이 그래서 국방부랑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통화하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그 윤석열 요거.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기대했던 바는 권력에 뭔가 굴하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수사를 아주 공정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부터 해서 이런 최상병 관련해서 개입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 또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혹에 있으니까 여기 경로했다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경로를 그럼 그 했다는 앞서서 것이 하나 아니라 물어보면요. 사실은, 예. 군대 사망 사건을 군대에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 법이? 아니죠. 의원님이시니까? 아니죠. 지금 예. 네. 예, 아니, 오늘 돼 왜 이렇게 있나요? 공격적이죠 오늘. 예. 아니 아이고, 조사하게 돼 예. 있나요? 예, 근데 이거를 왜 그렇죠? 조사를 해서 정작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요. 네. 군대에서 사망 사건을 수사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수사 조사에서 여기 제명까지 박아놓은 거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삼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자 보고서. 원래대로 하면 민간으로 바로 넘겨야 되죠. 근데 여기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여기 제명까지 적시해서 지금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경로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한 그 현장에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까? 누군가가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진짜일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밑에를 통제하려다 보면요. 야 위에서 화내셔. 야 위에서 이거 탐탁치가 않대. 이렇게 하는 중간 관리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게 팩트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기정사실화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경로를 했어요.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팩트인 것이냐. 다 정확하게 수사해봐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당대표 숱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같은 잣대를 대야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당한 수사 개입을 했다 안 했다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여론전으로 몰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경로가 죄냐 이런 말도 했는데 경로가 죄라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분노한 거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예. 사실은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다른 대답하시면서 사실 본인이 경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네. 진실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실망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거라는 거고 정말 대통령 정치하시겠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하는 거는 당연한 원칙적인 네. 프로세스를 임하신 겁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면 네. 진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제 부분적 다른 정의를 게 외치지 하나도 마라.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를 외치지 예. 말라는 말씀. 정말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오늘 좀 하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갑자기 종부세 폐지를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당에서 보수 세력에 동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짧게 한 10초씩만 얘기 좀 들어볼게요. 고민정 의원 지금 제가 이거 처음에 그 박창대 예. 의원이 이야기했었을 때부터요. 이때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있었죠.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기에 이런 세금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박창대의 입을 빌려서 말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민정 의원은 이거와는 결은 다르나 이거와는 결은 다르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한 주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당이 좀 치고 나가야 될 거는 네.
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종부세가 그래서 뭐 폐지를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계속해서 보완되고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고 예전에도 의원총회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네.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